전 대통령의 뜻이다. 문고리의 실토입니다. 앞서 주목할 만한 소식 들으셨던 것처럼 검찰이 국정원의 상납이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그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007 가방 이런 현찰 수송 작전도 다 박 전 대통령 지시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이 자금의 용처를 일단 개인적 유용에 상당히 좀 무게를 뒀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걸 보면 본인은 사실 이 돈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현금을 국정원에 받은 것은 사실 개인적 유용이 의심된다라고 이제 어떤 진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이재만 전 비서관의 증언을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시킨 대로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했던 것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정부 내에, 즉 국정원의 돈을 실제로 어떤 통치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일명 뭐 그런 의혹까지 이제 만약에 비춰진다라면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뭐 김영삼 정부 시절의 안풍 논란이라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예산을 실질적인 이런 통치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좀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검은 돈의 종착지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면 단순 활동비가 아니라 청와대의 비자금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고 할 때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금고에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격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모은 자금을 우리가 비자금이라고 통칭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걸 어딘가에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년 7월에 그때 이제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돈 보내지 말라고 국정원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곧 다시 말하면은 문고리 3인방이 한쪽으로는 돈을 받도록 하고 돈 관리해서 돈을 박 전 대통령한테 빼내주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국정원한테 더 이상 돈 보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돈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그러면 어디다 썼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재산 증가액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월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무슨 돈을 쓰고 살았던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의상실로 연결되는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돈의 성격인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통치자금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파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정농단은 기업들 돈을 챙겼다면 이번은 나라 돈이기 때문에요. 파장이 큽니다. 저 앞으로 얘기 좀 더 해볼 테지만 잠깐만 이 얘기를 하자면 저 노영희 변호사님. 이재만 전 비서관이 그냥 체포된 거죠. 체포된 다음에 바로 실토를 한 거가 좀 의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수십 년 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믿겠냐, 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식의 말까지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이 겨우 체포된 뒤 이틀 만에 게다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런 식의 정말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칼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충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정원법 2조에 의하면은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인이나 허가나 요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의문들인데 결국 그런 것들을 추궁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당신들이 그럼 1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서 어디다가 썼단 말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분들이 대답을 선뜻 할 수 없었던 구조가 있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들의 뭐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는가. 사실 최명상 변호사도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 때에도 이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절대 나타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 사람 인심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네. 충성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일종의 이 실토를 놓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되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묵비권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 마지막 충성심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뭐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서 이제 이게 박 대통령한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참 이 그 내에서도 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지는 성향들 우리가 예전에 참 그 뭐 하지만 장세동 씨를 우리가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장세동을 보면 끝까지 그래도 본인이 여러 가지 좀 뭐 의리를 지켜서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참 우리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조금 의심 가는 대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만 비서관의 이 진술 자체가 진짜 그래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걸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돈을 썼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게 뇌물죄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주 본인이 전략적으로요. 벌 게 있어, 전략적으로. 예. 막 그런 짓을 하는 게 문제는 근데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 진술을 다 합해봐야겠죠. 다 똑같은 주장 한다라면 예. 이게 뭐 이건 있지만 만약 서로 또 다른 주장을 한다라면 또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만 전 비서관과 달리 정호성 전 비서관은 탄핵 심판 재판 중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마지막까지 박 전 대통령 지키려고 했던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만 일단 나온 걸로 봐서는 이재만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같이 보시죠. 이 고리까지가 저희가 그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 국정원을 통해서 40억이 이 남은 문고리 2명에게 40억 원이 흘러들어갔고 오늘 새로운 내용은 이 사람들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오늘 진술을 했습니다. 이 실토,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네. 이 상납금이 갑자기 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심지어 매달 1억까지 늘어난 건 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게밖에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청와대 이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현실이고요. 저는 이제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돈이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실에 들어갔던 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 이전에 문고리 3인방한테 갔던 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누구한테 갔든 간에 어디에 사용됐든 간에 이 돈의 성격을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연관성하고 대가성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국정원장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 가는 거야. 청와대 국정원장으로 있다가 비서실장으로 왔는데 예.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그 직전에 국정원장으로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박 전 대통령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 시절에 대통령한테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로 갔다고 하는 일종의 대가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노영희 변호사님 이렇게 뭐 대가성은 인사를 갖고서 뭐 저희가 추측은 가능하나 사실 이렇게 현금으로 갔으면 청와대가 비자금을 이용해서 이걸 어디다 썼는지 밝혀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돈의 자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실 주어졌던 것이고 그러한 돈이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사실은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은밀한 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밝혀낼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의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식의 자백이나 실토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이 돈의 사용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은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든 심부름이라든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지불을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이 왜 이 돈을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라는 그 말을 사실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손발이 되어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밖에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 화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매달 1억씩 이건 박 전 그렇죠. 대통령 네. 지시였는데 네.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저게 저희 오전 채널의 단독 보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돈을 남에게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디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은 뭐 우리가 말하는 최순실 씨 아니면 바로 주변에 있는 문고리 3인방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전달해 주면서 물론 지시는 박 전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돈을 여기에 쓰세요. 저기 전달하세요. 갖다 주세요. 라는 식의 말을 들었을 때 실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은 손발이 되어서 일해줄 문고리 3인방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저 사람은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 거짓말이고 아직까지는 본인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신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유지냐 아니면 저수지냐의 차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만약에 최종 저수지라고 얘기하는 최종적으로 돈이 본인한테 들어갔다 이재만 전 비서관한테 갔다고 하면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난 전달해주고 보관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노 변호사님 의견에 같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금고에서 꺼내도록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다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만 누구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정 씨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재만 비서관한테 돈 좀 꺼내와라. 이러면 이게 무슨 용도로 사용됐을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눈꼬리는 알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돈의 성격이나 아니면 어디에 돈이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본인한테도 어떤 그 뇌물죄 혐의가 적용이 되거나 어떤 법률적인 게 적용이 될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써요.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사용처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표현했듯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러다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이제 확대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돈의 용처, 그다음에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고 지금 특히 이제 확인된 거로는 이제 그 정무수석실에서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 비용을 5억 원 정도를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부담을 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청와대가 별도의 국정원 예산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예. 왜냐면 그럼 당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청와대 공식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도 국정원 예산으로 받아서 여론조사 했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돈들 자체를 관리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 연관성들을 이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전에 썼던 역대 대통령이 했던 이 통치자금, 즉 통칭 이야기에서 어떤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박 전 대통령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결성을 애초부터 주장하신 분인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얘기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쭉 보셨죠? 네네네.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왜 국정원에 이 돈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 저도 의문인데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뭐 경호실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220억 정도 되는데, 아하.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걸로 뭐 모자랐거나 아니면은 이 국정원에서 한번 세탁을 거친 돈이 필요한 어떤 아주 긴밀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그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노 대표님, 뭐 긴밀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용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을 거다라고 추측하시나요? 예, 뭐 한 항목에만 쓰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만든 그 측근들이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관리를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직접 자기 개인 금고로다가 넣고 일일이 빼서 뭐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다시 직접 쓰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아, 금고에 넣었다 뺐다 봉투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예, 이게 금고를 갖다가 금고 관리 역할도 아마 총무비서관이나 아니면은 이 부속실장 예. 그 맡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봉근이나 이재만 이런 분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어떤 연루 그 범죄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시를 말하지 않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에서 흘러간 돈이 40억이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온 돈이 얼마였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단은- 드러난 게 40억인데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뭐 생일이라고서 얼마 주고 뭐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또 온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총액을 우리가 그 비자금의 총액을 알 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인데 예. 이 40억의 용처, 40억을 어디를 썼는가를 갖다가 쏟다 보면은 다른 돈이 더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전문가신데 대표님도 아직 이 용처에 대해서는 감을 뭐 뾰족하게 잡고 계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 보면은 최순실 씨 의상실 비용으로 썼을 거란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자금 성격의 돈이 최순실 씨에게 갔을 것이다라는 거에서는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재산 신고를 했는데 예. 재산이 이렇게 그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옷값이라거나 그 다음에 여러 시술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비용을 갖다가 본인의 재산에서 썼는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대납했는지 아니면 제3의 돈, 즉 비자금 내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수활동비 같은 데서 썼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예, 노 대표님 사실 이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 전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면서 혹시 이 네네. 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 때는 뭐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기가 가깝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갖다가 지원이나 후원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규모가 그 국정원의 40억은 그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썼고 그 돈도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는 건데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재만 전 비서관이 그냥 체포된 거죠. 체포된 다음에 바로 실토를 한 거가 좀 의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수십 년 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믿겠냐, 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식의 말까지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이 겨우 체포된 뒤 이틀 만에, 게다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런 식의 정말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칼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충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정원법 2조에 의하면은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인이나 허가나 요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의문들인데, 예. 결국 그런 것들을 추궁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당신들이 그럼 1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서 어디다가 썼단 말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분들이 대답을 선뜻 할 수 없었던 구조가 있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들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는가. 사실 최명상 변호사도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탄핵 심판 때에도 이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절대 나타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 사람 인심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네. 충성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일종의 이 실토를 놓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되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묵비권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 마지막 충성심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서 이제 이게 박 대통령한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참 그 내에서도 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지는 성향도 비춰진다라면,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김영삼 정부 시절의 안풍 논란이라든지,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예산을 실질적인 이런 통치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좀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검은 돈의 종착지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면 단순 활동비가 아니라 청와대의 비자금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고 할 때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금고에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격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모은 자금을 우리가 비자금이라고 통칭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걸 어딘가에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년 7월에 그때 이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돈 보내지 말라고 국정원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곧 다시 말하면은 문고리 3인방이 한쪽으로는 돈을 받도록 하고 돈 관리해서 돈을 박 전 대통령한테 빼내주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국정원한테 더 이상 돈 보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돈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그러면 어디다 썼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재산 증가액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월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무슨 돈을 쓰고 살았던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의상실로 연결되는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돈의 성격인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통치자금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파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정농단은 기업들 돈을 챙겼다면 이번은 나라 돈이기 때문에요. 파장이 큽니다. 저 앞으로 얘기 좀 더 해볼 테지만 잠깐만 이 얘기를 하자면 노영희 변호사님. 전 대통령의 뜻이다. 문고리의 실토입니다. 앞서 주목할 만한 소식 들으셨던 것처럼 검찰이 국정원의 상납이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그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007 가방 이런 현찰 수송 작전도 다 박 전 대통령 지시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이 자금의 용처를 일단 개인적 유용에 상당히 좀 무게를 뒀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걸 보면 본인은 사실 이 돈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현금을 국정원에 받은 것은 사실 개인적 유용이 의심된다라고 이제 어떤 진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이재만 전 비서관의 증언을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시킨 대로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했던 것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정부 내에, 즉 국정원의 돈을 실제로 어떤 통치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일명 뭐 그런 의혹까지 이제 만약에